천태정 총무원장님이 무건스님입니다. 무건스님. 무건스님이 아니고 무원. 이제 어색해진다. 그래. 재밌는 이야기는 다 지나갔는데. 분위기 메이커서 농담도 잘하시고 연세에 비해서 생각도 좀 젊으시고 그래서 재밌으세요. 그 요즘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뜨겁다니까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여라도 좀 삶에 좌절을 느낀다든가 지금 혹시 좀 힘들거나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기운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그리고 2남 4녀 그러니까 총 8명의 식구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장남으로서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뭐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판검사가 된다든가 참 이런 꿈을 좀 꾸면서 친구들하고 참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체는 상위권 쪽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집안이 워낙 가정 형편이 힘드니까 대학교 가는 꿈을 접고 저는 바로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고로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짜 뭐 수학여행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여행 못 가보고 그리고 앨범도 못 샀어요. 사실은 솔직히 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아쉽죠. 첫 직장이 그 배전반 만드는 회사였어요. 배전반. 이제 외선 공사라고 해서 전봇대 타는 일이죠. 내가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올라갈 자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었어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변압기 쪽에 수리를 하러 올라가다가 22,900V 고압 전기에 감전이 된 거죠. 작업 차량에 이송되어 가다가 깨어났어요. 통증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어떤 통증이냐 하면 피가 다 말라버린 듯한 하는 그런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들 항상 이렇게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선 까는 칼이 있습니다. 칼 가지고 허벅지 좀 째달라고. 양팔과 두 다리가 다 탔어요. 하여튼 살이 타는 냄새, 하여튼 별의별 냄새가 다 났어요. 이제 응급실 베드에 딱 누웠는데 팔을 딱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양팔이 다요.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죠, 사투를. 양팔을 다 잘라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전기독이 조금 더 안으로 더 침입이 되면 죽는다.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심지어 치료를 받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있을 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동생이 있을 때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과연 살아서 뭐 하겠나? 죽고 싶은 생각이 그 생각뿐이죠. 그럼 어떻게 죽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 목을 맬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약을 먹어서 떨어 넣을 수 있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겨울이었고, 그래서 초저녁에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잘라 그러는데 비가 와요. 비가, 겨울비가 조금 내리더만 눈이 조금씩 내리는 거야, 눈이. 비가 와 있는 바탕에 눈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는 적적 녹아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저렇게 녹아서 사라지겠지. 잤어요. 자다가 한참을 잤는데 바깥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눈을 떴죠.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깥에 눈이 하얗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 자체가 그 시리도록 하얗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눈을 보면서 저 눈도 녹아서 나는 사라질 줄 알았더만은 저것이 계속 내려서 저렇게 눈도 쌓이는구나.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22살 이범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예전의 몸도 내 몸이고 지금의 몸도 내 몸이다.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웃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예? 그렇게 결심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글씨를 한번 써보자, 발로. 처음에는 잘 안 됐죠. 처음에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손으로 쓰던 그 글씨체가 왼발로 써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연습을 오래 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인체라는 것이 참 묘하다. 하던 대로 똑같이 그런 모양입니다. 복지 일자리는 오늘은 현장 갔다 왔나?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지근식 씨가 차 몰고 이동도 했고요. 저쪽 도협회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일단은 저희 도협회는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럼 됐다. 그거 외에는 그거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사실은 그 붓글씨를 쓰셔가지고 한자로 이제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낙관까지 찍어가지고 선물을 하나 주셨거든요. 저희 애한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한쪽 발로 이렇게 쓰셨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그 열정도 넘치시고 배울 게 많은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왼발이 전부죠. 그리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아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것이 사실은 왼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 그 일을 하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생활지나 구인지를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는 내가 그냥 집에 앉아서 발로 해도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것을 팔고 하면 뭔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했죠. 컴퓨터 사업을. 컴퓨터 조립 판매 사업을 시작을 해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AS 쪽이었어요. AS 쪽.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까워서 근거리 같으면 걸어서라도 가겠지만 멀리 AS 출장 갈 때는 그 부분 자체가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전개가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힘이 들었죠. 그러다가 IMF 오면서 뭐 빚만 남기고 다 청산했죠. 보상금으로 받았던 그 2층 건물은 경매에 다 넘어가고 옛날에 살았던 그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죠. 야밤도주 하듯이 갔어요. 야밤도주 하듯이 가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토바이가 와요. 항상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는 뭐 최고장, 압류장, 뭐 경매 통지서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아무것도 없었죠. 뭐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빚쟁이들 찾아오고, 저녁에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죠. 악몽을. 그때 팔공산 등반을 했었어요. 팔공산 등반을 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시설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위돌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여곡절 끝에 사투를 벌이면서 정상을 올라갔죠. 그 불가능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지와 주위의 도움으로 이게 가능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진짜로 뭐 땀이란 땀은 다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 온몸이 다 젖은 그 뭔가 이렇게 성취했다는 느낌 있잖아요. 성취감.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컴퓨터 방문 강사,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 그래 하다가 내가 컴퓨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채팅방에 한번 들어갔어요. 채팅방에 이렇게 봉사 모임, 평강공주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평강공주. 네? 뭔가 특이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죠. 인터넷상에서 이제 서로 상호 교감이 되니까 뭔가를 이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봉사 모임을 하면서 나를 또 회장을 시켜주더라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회장하고 본인 이제 부회장을 하고 중증장애인 돕기 봉사 모임인데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컴퓨터 부품을 사서 고쳐주고 그리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이런 것을 해보자. 왜냐하면 내가 컴퓨터 때 좀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봐야 되는데 아니 뭐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나 자빠졌구만은 실망해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야? 안 밝혔지 당연히.
나 장애인이요. 이거 밝혀가지고 떠나가 보면은 그 사이에 그 만나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 하다가 도망가 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하나를 보냈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과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왔어요. 한 며칠간. 엄마야 안 됐다 막 무조건 막 안 됐다는 생각만요 하루에 10번을 보면 10번 다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 구실을 하게 해놓으면은 저 사람한테 10명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 희생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온전한 인간. 즉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그전은 반쪽짜리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인간 이범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공부 좀 해봐. 우리 집안 형편에 공부가 가능하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신경을 써볼 테니까 공부를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문대를 갔죠. 전문대를 가서 야간을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지금 박사가 되고 교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 자체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에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제 잘생긴 얼굴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마스크도 제가 벗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과연 목표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첫째,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란 게 희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그런 속에서 희망의 불은 자신만이 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